자, 9월 11일 수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올라갑니다, 강의가. 자, 전적인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제 다우지수 차트가 굉장히 좋았죠.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장 중간에부터 말아 올려서 보시면, 저 아래 꼬리 달고 쫙 위로 올리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가. 그래서 충분히 내려오기 전에 좀 틀어 올려가려나?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실레이터도 지금 일단은 이렇게 음의 영역, 즉 겨울을 막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빨리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 신호가 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더 좋은 모습이죠. 확실히 침체에 닿고 돌아서서 올라가는 모습. 오실레이터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부드럽게 돌아 올라가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보통 하죠.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이제 매도랍니다. 매도. 오실레이터는 그렇게 보시면 되죠. 돌아서 부드럽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시각 현재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은 지금 소폭 플러스이고 보이고요. S&P는 소폭 마이너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단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더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이렇게 다 돌린 상태에서 우리 장에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누를 만큼 눌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매도 임계치 임박했다 했잖아요. 튀어 오를 때가 됐다. 양보가 세게. 허를 찌르고 다시 밑으로 또 끌어내려 버리네요. 삼성전자를. 오늘 주범은 삼성전자죠. 지수 끌어내린 주범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삼성전자를 오늘 보시는 바지 이렇게 금액상으로 하면 삼성전자 1조 원어치 받아서 1조 원어치 9천억을 팔았어요. 오늘. 어제 5,900억 팔았고 오늘 9천억. 그러니까 이거 1조를 팔아 1조. 삼성전자를 오늘 팔아댔긴 게 정말 미친 듯이 판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제 거의 2배를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다 개인하고 누가 받냐면 기타 법인이 또 미친 듯이 받고 있죠. 뭐가 수상합니다. 이게 수상합니다. 여러분 금투스 얘기도 하고 민주당의 사모펀드의 좀 연류 가능성들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뭔가 좀 모양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쪽에서 몰래 주식을 사고 있고 이쪽에서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 수급 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판 게 1조 351억을 파는데 그 중에 9천억이 다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회사를 이렇게 냅다 팔아제끼는 걸 보면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고 있거나 또는 지수를 못 올라가게 막으려고 할 때 이런 수법을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시총이 삼성전자 1위, 2위 SK하이닉스 약간 플러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도 2차전지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보시면. 그래서 2위, 3위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쭉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기아, KB금융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등, 3등이 플러스가 됐다 해도 3, 4, 5, 6, 7, 8이 모두 마이너스니까 이건 어차피 상쇄돼 버리고 그러면 삼성전자만 남죠. 2등, 3등 올라간 거는 4등부터 한 7등까지 다 깎아버렸으니까 실질적 시총은 삼성전자 혼자서 1.96% 내렸으니까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내렸으니까 지수는 얘가 혼자 다 끌어내린 겁니다. 그 지수는 보시면 0.40% 내렸네요. 보신 거지. 거래소 지수는 0.40%. 지수 좀 보시면 오늘 지수는 0.40% 즉 10포인트 내렸고요. 그래서 2%의 삼성전자 하락이 이걸 다 지수를 견인한 것이다. 하방으로. 우려했던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제일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예요? 중간까지 내려온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렇죠? 세 번째 시나리오가 여기서 대충 조정받고 튀어 올라간다. 3번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강한 양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허를 찌르고 또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점점 이 가운데까지 내려온다 시나리오가 2,500이죠. 점점점 현재 그쪽으로 또 방향을 조금 튼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보조 지표는 지금 RSI든 이 이격도든 다 침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반등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반등 안 하는 게 이상할 지경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뭐 이렇게 여행 가방 챙기다 보면 왜 꽉꽉 이렇게 바람이 차면 막 무릎으로 집어 눌러서 여행 가방을 트렁크를 꽉꽉 짚어 누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버클을 채울 때 막 옷이 터질 것 같은데 거기다 뭐 책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사원 기념품도 넣다 보면 막 가방이 막 터질 것 같죠. 지금 그런 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그렇게 누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반으로 폭 찔러버리면 바람이 슉 빠지든지, 즉 폭락을 하든지, 폭락, 밑으로 폭락. 아니면 튀어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판될 것 같아요. 내일이 바로 9월 10일 옵션 만기이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미국도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좋았듯이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 주지수가 보면. 코스닥입니다.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총 4위, 5위까지 보면 다 플러스죠. 예, 그게 당연히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쪽도 좀 다 플러스죠. 이쪽도. 시총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래서 빨간 쪽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면, 예, 코스닥이 조금 더, 오늘은 좀 좋았다, 장이. 자, 시장 역시 만만치 않다. 누가 봐도 보조지표상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그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허를 찔러서 더 밀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시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뭐 주식 초보자들 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에 이러면 주식하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다 뭐 금투세 이슈까지 있으니까 아마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인구수라든가 주식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적어졌을 거예요, 지금. 주식 쪽의 거래량도 보세요. 이쪽 오늘이 여기니까요. 이 자리 보이시죠? 여기.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니까 요즘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좋을 때 생각해 보시면 확실히 줄어들었죠, 여기. 예, 이런 위치니까 지금 보면. 자,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는 지수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건 분명하다. 위로 올라가는 건. 그래서 하방으로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 삼성전자 하나를 주워 패는 거 보면 굉장히 어색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외국인이 판 종목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 것도 많고. 그 중에서 판 금액이 1조 원인데 그 중에 9천억을 삼성전자를 팔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 부도날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삼성전자가 내일 부도나요. 삼성전자 주식이 빵원이 돼요.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아시겠어요? 뭐 삼성전자를 누가 어떤 테러 하는 사람들이 공장에다 전부 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폭탄을 설치해서 이런 폭발을 시켜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상황이니까 내일 지나면 좀 정상화 될 것 같다 이거죠. 내일 지나면. 오히려 추석 연휴 때 주식을 우리가 좀 하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스텝이 다 꼬여서 추석 연휴 때 우리는 상방을 보고 가야 되는 좀 황당한, 좀 불편한 그 연휴를 쉬게 되겠네요. 주식을 끌어안고 가면서.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AI에 대한 얘기 했죠. 요즘은 매매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든 이 반도체든 뭐든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차든 그런 것들이 다들 주가들이 안 좋지만은, 특히 2차 전지는 이미 다 작살났지만은 미래 먹거리고 국가의 생존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쪽을 지원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미친 듯이 여기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거품이 빠져야 될 시기니까 그런 주요 업체들, 엔비디아 포함해서 애플 뭐 이런 데들 주가가 빠진다는 의미는 지수가 아래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이 지수가 좀 내려올 수 있겠다 이거예요. 9월장 어렵다는 게 정말 통설이 늘 많네요. 매번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조심이 좀 안 되네요. 그죠? 자, 어저께 했던 얘기 중에 잊어버리면 안 될 얘기들은 밑에 그냥 남겨놨고요. 오늘 새로 추가되는 얘기만 위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 지수라는 건 갈 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때 가지 못하면 급락한다라는 말을 꼭 하나 외워두시고요. 돌아설 땐 지수가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건데 돌지 못하죠. 그래서 좀 버벅거리고 있다면 이러면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설 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단타 종목 물린 거 많죠. 랩지노믹스 기억나죠? 아주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돌아설 때 돌아서줘야 돼. 돌아설 때 돌아서지 못하면 한 번 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 기억나죠? 돌아설 때 돌아서줘야 돼. 이렇게 돌아서줘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서지 못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재차하게 된단 말이죠. 자, 아모레퍼시픽은 목표가에 다 왔네요. 그죠? 우리가 12만원 초반이나 11만원 후반에 사서 14만원대 넘어가면 파겠다 그랬는데 완벽한 자리가 다 왔네요. 이건 정말 아깝네요. 완벽하게 맞춘 건데. 보시면 침체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침체를 겪고 있다가 바로 과열로 가는 정확한 이게 규칙대로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실레이터도 정확히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설 때쯤 사서 매수해서 여기 사서 이렇게 오실레이터 과열 때 돌아설 때쯤 꺾일 때쯤 팔면 되니까 완벽하게 차트대로 이건 일치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전을 파냐 하는 건데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가장 한 얘기는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들어가야 될 매출들을 2분기 좀 땡겨가지고 넣은 것도 있고요. 반도체가 좀 모자라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 해외에서 반도체를 쓰는 업체들이 미리 뭐 1년치 또는 뭐 한 2분기치 다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창고에다 쌓아놓으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3분기에 안 사는 거죠. 반도체를 그러면. 얘들이 미리 3, 4분기가 다 사버리니까 해외 업체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팔 게 별로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되게 부진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분기에 보너스들이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대폭 감소를 할 예정이 돼요. 그런 소리가 지금 다 돌아버려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다 이게 다 흘러나왔겠죠. 외국계 리포트에 다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이놈들이 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패서 두드려 패가지고 주가를 좀 하락시키면서 또 자기 물량도 좀 줄이고, 총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삼성전자를 팔아제낀 물량은 한 15일 동안에 삼성전자를 얼마나 팔았냐면, 계산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정도. 삼성전자 전체 지분을 외국인 60%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1%는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삼성전자 시총에서 1%에 해당하는 물량을 다 내놓은 겁니다. 물량을. 6조를 파면 6조. 누군가가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고 6조 원어치를 풀면 그 물건값이 급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급락하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6조 원어치를 풀어봐요. 대한민국에. 고등어 값은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도 안 될 겁니다. 배추를 제가 6조 원어치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6조 원. 그걸 다 서민들이 살 텐데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따지다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것 중 하나 PBR이라는 게 있어요, PBR. 퍼라는 것도 들어봤죠, 퍼. 나중에 이 PBR이 뭐고 퍼가 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PBR이라는 게 있고, Price Book Value Ratio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퍼가 있고요. 그다음에 BPS라는 거 들어봤어요. 유산균 이름이 아니고 BPS. 그럼 BP 더 쓰고요. BPS에서 주당 순자산 가치 나중에 이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일단 PBR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대충 그냥 주식수로 나눴을 때 현재 이게 제 가치냐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주가상에서 얘가 이 가격이 주식수로 나눠보면 자기 가격대보다 조금 더 보통 더 나와요. 현재 삼성전자가 6만 원이면 보통 1.2배, 3배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냐면 미래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PBR이라고 하는데, 이 퍼라는 건 내가 삼성전자 현재 1년에 벌어들인 돈 갖고 삼성전자를 살 때 내가 15배를 주면 삼성전자를 나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 팔 때 우리도 이제 퍼 4배, 퍼 5배면 학원 1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의 4배치를 주고 산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퍼는 뭐 적정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PBR이라는 게 나오는데, BPS도 있고요. PBR이 1.18배라고 나오죠. 1.18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한 주당 가격이 64,900원인데 요거보다는 삼성전자 좀 더 받아야 된다. 1.18배 좀 더 받아야 된다. 실제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 계산하면 66,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보통. 1.28가 아니라 뭐 2배, 3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PBR이 1.18배, 1.2배보다 아래로 있는 경우가 한 20년 동안 보면 몇 번 없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사상 가장 저평가됐던 건 1.08배일 때입니다. 어제가 1.2배였어, 어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역사상 삼성전자가 1.08배 이하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PBR이. 그래서 이것도 거의 바닥 임박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아프리카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꼴찌예요, 꼴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방어한답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주가가 안 좋지만 우리나라가 꼴찌인 이유는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투세 세금을 25% 가져간다는데 어떤 부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뭐 예를 들면 한 50억 버는 50% 수익이 나요. 그 반절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적어도 4분의 1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리고 그 금융자산이 다 드러나잖아요, 또 문제는 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요, 부자 1%의 사람들이 한국 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1%가 55%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죠,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자라 하면 정말 뭐 부자도 있지만, 기업도 있어요, 기업이 잉여자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주식을 안 사는 거야. 근데 기타 법인에서 주식을 좀 열심히 사고는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부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법인에서. 이 외국인들의 이런 전진 매물을. 그럼 이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전 세계 상승률 꼴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거 뭐? 금투세. 세금 폭탄이 내려오기 직전이니까 다들 지금 국내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관망만 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나머지 마이크론과 애플 주가 부진 다 설명 어저께 다 해드렸고요. 스리천장 뭐 지난번에 다 했던 거죠. 닷컴 버블이 붕괴된 것처럼 지금도 이런 것들이 붕괴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시작되고 나면 이제 옥석만 남게 돼서 세월이 흐르면 옛날에 말씀드렸던 다음 뭐 새롬 다 없어졌죠. 하나는 카카오가 됐고 새롬은 망해서 없어졌고 지금은 그 대신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 다 대체됐잖아요. 지금 세월이 흐르면 이제 페이스북, 우리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니 이런 것들 테슬라가 있을까 미래에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또 한 5년, 10년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일상화돼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면 차가 가고 막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회사가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이제 분명히 미래 사회는 이렇게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버품이 깨지는 과정 중이다. 따라서 주가도 폭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역사상 최고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상 최고치다. 10년 동안. 이런 자리니까 당연히 붕괴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제 거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빨리 마무리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난 좋은 얘기만 잔뜩 했으니까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했을 때 오늘 저 새로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ADR이라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ADR. 자, 이게 ADR이라는 건데요. 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ADR이라고 검색하면 지표가 있어요. 검색하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누르시면 공짜로 제공해주는 차트예요. 이거 개발한 사람들이. ADR 차트는 뭐냐면 ADR이라는 게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80%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00일 때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20일 동안 상승 종목수가 500개면 하락 종목수도 500개라는 거예요. 1대1일 때 100%가 나와요. 120%라는 얘기 뭐죠? 상승 종목수가 20%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열권이니까 주식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급락을 했죠. 지금 80%죠.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침체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승 종목수 300개일 때 하락 종목수가 700개라는 얘기죠. 이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고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다 반등을 다 했었어요. 보시면 주식들이.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둘 다 80% 이하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저평가되고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위치가 비슷한 게 있는지. 그죠? 많지 없죠. 2023년도 1월 10월 달이나 있었던 현상이에요. 6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상승 종목수가 140%고 하락 종목수가 반대죠. 하락 종목수가 140%, 상승 종목수가 60%였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래서 3분의 1이 상승했고 3분의 2가 하락했다는 얘기니까 이때나 있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저평가형이고 지금 이런 지역에서 주식은 파는 자리가 아니죠. 사는 자리죠. 그래서 ADR도 하나 좀 참고로 지표를 참고해서 또 봐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 지금 실시간으로 밤 10시 35분 현재 돌아가고 있네요. 빅스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 공포가 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마이너스 된다는 건 좀 안정되고 있다. 또 이런 얘기죠. 빅스 지수는 내려갈수록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좀 심리가, 투자 심리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파란 게 좋은 거예요. 빅스 심리 오히려. 좋은 점은 미국이 차트상 돌리는 중이었죠. 우리 차트 봤죠 아까? 좀 돌아가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특히 나스닥은 확연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돌릴 땐 돌려야 된다. 돌릴 때 못 돌리면 급락이다. 이거 외워두시고. 매도 임계치가 삼성전자 6조. 이걸 얼마까지 더 팔까요? 더 팔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인수를 하겠습니다. 더 팔면 제가 외국인 돈을 다 싹 담아서 싹 제가 인수를 해야 되겠어요. 삼성전자의 새 주인은 장동호.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갈 때까지 갔어. 아닌가? 팔 때까지 뺐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요. 주식의 상당 부분이 심리가 좌우합니다. 심리가 좌우하는데 심리 중에서 이렇게 주식이 급락을 하죠. 그럼 첫 번째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보자들이 무너져요. 주식을 막 삽니다. 사다 보니까 또 떨어지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라만 보게 되죠. 2단계가 뭐죠? 누가 무너져요? 중수들이 무너져요. 중수들. 주식 조금 아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떨어지죠. 주식을 사요. 또 떨어지죠. 또 주식을 사요. 또 떨어지죠.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대출이 이렇게 해요. 대출까지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식담보대출. 그래서 또 사죠. 또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도 항복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바로 장동호가 남죠. 이런 전문가들 남아요.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 현금이 있어요. 아주 끈질기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도 악질적으로 행동을 해도 2, 3번 인간까지는 다 털어먹지 못합니다. 여기 2번까지는 싹 다 털어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식 내일부터 나 다 덜어서 주식 안 해. 주식 던지면 그거 받아먹는 거예요, 이제. 3번은 아무리 밟아도 계속 현금이 나와요, 어딘가에서. 숨겨놓던 비상금들을 꺼내기 때문에 요 인간들까지 못 잡아먹어요.
통상적으로 한 1, 2번 정도까지는 다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싹. 그래서 주식을 투매로 던지게 하면 마지막이에요. 내일 또 급락시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3번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사실 오늘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사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승을 기대하고 잠을 잤는데 계속 무너지는 거 보고 힘들다. 아, 힘들다. 전문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어쨌든 거의 임계점에 왔다.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공황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지금 현금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아있긴 하면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금도 준비를 해놨는데 또 폭락하면 또 살려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말 그대로 그냥 군인으로 치면 예비군 동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농민들도 다 군대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지금 아녀자들하고 어린애들까지 지금 총칼을 들게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바닥이라는 건 뭐 분명할 것 같고요. 자, 시나리오상으로는 3번 시나리오가 참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시나리오로 간다는 얘기예요. 2,500 근저리까지 갔다가 반등도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등이. 현재 2번 시나리오로 바뀌었습니다. 3번에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추석 전후에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2,600, 한 1, 20 정도 언저리에서 수익이 좀 나면 잽싸게 탈출했다가 그 다음에 하방 공격했다가 10월 한 중하순부터 다시 상방으로, 왜냐면 그때 선거가 11월 5일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현재 스케줄을 좀 짜고 있습니다. 계좌 설명 안 드렸는데요. 계좌상으로는 지금 어제 이어서 쭉 추가로 마이너스가 또 돼서요. 전체 원금 대비해서 우리가 2천만 원쯤 손실을 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되냐면 마이너스 3.5% 정도 되겠네요. 현재 계좌는 마이너스 3.5% 정도 된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